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초 영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초 영어가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이 기초 영어라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쉽다고 그 기초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시작할 때 어떤 기반을 놓고 어떤 기초를 놓고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영어를 시작할 때 어떤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영어를 배워야 영어가 빨리 실력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언어의 이 문장을 배운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도 해야 되고, 회화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장문도 해야 되고, 또 리스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리스닝까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은 다 이렇게 문장에 있거든요. 문장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안다는 것은 영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알면.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냐면,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영어에 자꾸 영어를 하고 싶어도,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영어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영어 문장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기초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여러분들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쓰는, 그걸 읽는, 그런데 이제 거기 기본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기초라는 것은 뭐가 쉬운 말로 해서 그게 이제 기초가 아니라, 뭐든지 이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 문장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He knows every student in the school. 그는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알고 있다. 자, 이 내용에서 여기 students가 복수잖아요. 이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건 단수로 써야 돼요. 이게 s를 빼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every가 모든이란 말로 해석이 되지만은 이 every는 단수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명사가 안 나오고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s를 빼버려야 돼요. 지금 이런 것을 이런 품사에 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나중 문제거든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알고 있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구나. 그것이 중요한 거지. every가 단수기 때문에, 단수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 명사가 온다.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거기에다 기반을 두고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I have a plan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o travel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I have a plan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부정사라고 그러고, 여기 traveling은 이제 동명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 부정사를 써도 좋고 동명사를 써도 좋고, 이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문장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지, 또 어느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기 때문에 단수가 온다. 이거는 이제 거기 영어 문장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 영어라는 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그 기초를 닦는 것이 기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영어 문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 영어 문장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장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문장이 있고, 스타일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1번과 2번의 문장을 독특한 문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1번과 2번의 문장을 바꾼 문장을 체인지한 문장, 그 스타일 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기본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The superpower held a meeting. 강대국이 회의를 개최했다. 자, 이 경우에 이런 문장, 뭐 군더더기가 없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제 기본 문장이라고 그러고, 이 기본 문장 뒤에 수식어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Superpower held a meeting. 강대국이 회의를 개최했다. To promote cooperation. 그러니까 강대국이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다. 자, 이때 이제 to promote cooperation이 이제 수식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라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전달하는 내용이. 이 수식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 문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 강대국이 회의를 개최했다. 왜 개최했어요? To promote cooperation.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거죠. 수식어라는 것은 이 기본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식어가 기본 문장을 구체화시킨다고 해서 이 수식어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 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팩트를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 문장은. 근데 이제 수식어는 이 기본 문장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기본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있지만 군더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불편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섞어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가 하면 스타일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1, 2번의 문장을 변형시켜서 문장을 좀 더 멋있게 세련되게 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The superpower held a meeting. 강대국이 회의를 개최했는데 The assembly to promote cooperation. 그 회의는, 여기 assembly는 미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임은 이 상호 cooperation,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을 우리가 스타일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 문장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문장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제 기초를, 영어의 이제 기초를 닦아가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런 문장들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문장에는 이렇게 기본 문장하고 기본 문장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오는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변경한 스타일 문장이 이렇게 크게 영어 문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들어가는 말은 그 말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절, 이렇게 요 10가지의 이 말의 모양이 다 이 문장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딴 말은 못 들어가고
요 말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대명사니 뭐 부사니 부정사니 동명사니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말의 모양의 이름일 뿐이지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요 말 10가지의 말의 모양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가지 말의 모양을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 10가지 말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그대로 쓰는 말. 그러니까 동사라든가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것은 그냥 요거는요. 그냥 이 단어로 그대로 표현되는 말이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는 그런가 하면 단어로 표현이 안 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표현이 안 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은 전치사구. 우리가 전치사구를 쓴다는 건 뭐냐면 단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구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여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가지는요. 동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그리고 어떤 사실을 서술하고자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말을 접속사 조동사로 써요. 어떤 말을 이렇게 서술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요 10가지의 말의 모양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만 또 이것을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단어로 쓸 수 있으니까 단어로 쓴다. 단어로 표현이 안 되네. 그럼 우리가 이 전치사구의 말의 모양을 빌려서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동작이네. 그럴 때는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이제 말의 모양을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쓰는 거예요. 요 10가지 말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Everybody worked diligently.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 이때 부지런하게라는 말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Jan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our school. 제인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이다. 이때 우리 학교에라는 말은 단어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 이렇게 전치사구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am here to see a doctor. 나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의사를 만나다라는 것은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to see a doctor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세 개가 다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만 그 동작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분사를 쓰느냐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세 개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I go driving when I'm not in good mood. 내가 기분이 좀 언짢을 때는 나는 운전을 나간다. 자, 내가 기분이 언짢다. 내가 기분이 언짢다는 것은 단어로 쓸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언짢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이렇게 사실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사 조동사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요런 10가지 말의 모양이 이제 이 문장에 들어가는데 요 10가지 말의 모양을 쓰임새를 말을 하면 이 4가지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요.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명사나 형용사, 부사 요 3가지 역할밖에는 못해요. 제가 이 기초 영어 개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자, 문장 속에서 말의 역할이 명사, 형용사, 부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의 모양은 틀리지만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결국은 이 말의 모양은 명사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 이 세 가지 역할밖에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사라는 건 주어 뒤에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뭐 그 자리가 문장 속에서 자리가 뻔하니까 동사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 대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도 빼고요.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주요한 남는 게 뭐냐면 명사하고 형용사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모양은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 역할밖에 하질 못해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 전치사구부터 요 말의 모양이요. 이 말의 모양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만 전치사부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주어동사도 이 말도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말도. 그래서 거기 이 위에서 말한 그런 말의 모양이 이제 명사하고 형용사, 부사 역할을 밖에는 못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 부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기초영어라는 거예요. 이거 문장 속에서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명사에는 집합명사도 있고 물질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사에도 뭐 빈도부사 또 여러 가지 거기 일반 부사 여러 가지 부사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영어의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가 문장 속에서 도대체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기초영어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을 닦아가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영어라는 것은 바로 이 10가지 말의 모양이 이제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경우에 명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 문장하고 연관지어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초영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초영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쉬운 단어를 써서 뭐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영어를 접근하는 그런 것이 기초영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영어라는 건 뭐냐면 영어라는 것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그 첫걸음, 그 기반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기초영어다. 그런데 그 기초영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문장에서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그 역할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기초를 닦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기초란 그런 명칭을 걸고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그 명사, 형용사, 부사의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인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영어의 기초를 닦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패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